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전 시간에는 불교 선 중에 10대 선사들의 선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5가지 선법의 차이점이 뭔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선사들이 각자의 선법을 말하지만, 참선하는 방법을 말하지만, 대체적으로 5개의 부류의 선법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역사학자들의 분류 방법입니다. 우선은 삼종선으로 분류하면 열애선과 조사선, 분등선 이렇게 셋으로 나눠지고요. 열애선은 인도의 깨달은 사람들과 달마대사의 선법을 가리키고요. 조사선은 선불교 남종 초조인 해능의 선법을 가리킵니다. 해능 스님의 선법을 가리키고요. 분등선은 해능 이후에 전개된 5종 7가 5개 종파 7개 가문의 선법을 총괄해서 말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 중에서도 임재종만을 특징지어서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임재종으로 국한되는 경우에는, 분등선이 그렇게 국한된다면 묵조선과 간화선이 추가되어야 해서 모두 5개의 선법이 말해질 수 있습니다. 분등선이 묵조선과 간화선을 원칙적으로 포함하지만 분등선이 마음작용이 곧 성품이다. 작용시성, 작용이 성품이다 라는 말로 특징 지어질 경우, 이때의 분등선은 임재종의 임재선만을 가리키면서 묵조선이나 간화선을 포괄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선법을 5종으로 구별할 필요가 있게 됩니다. 이 5종 선법의 차이점들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열애선과 조사선의 차이를 보겠습니다. 열애선은 중국에서는 달마 이후부터 북청 신수까지의 선이다. 인도에서의 수행자들의 선법이면서 중국에서는 달마대사 그리고 그 이후로 북청 초조인 신수까지의 선법을 가리키게 된다. 왜냐하면 남종 초조인 해능의 선법을 조사선이라고 규정하니까 그 이전의 사람들은 다 달마의 선법과 같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열애선과 조사선의 차이는요, 결국은 북종선과 남종선의 차이가 되네요. 왜냐하면 북종 초조인 신수는 열애선법을 취하고 있고, 남종 초조인 해능은 자기의 선법인 조사선을 제시했으니까요. 중국 불교학자인 홍시우핑 씨는 이 열애선과 조사선의 차이에 관해서 달리 말하면 북종선과 남종선의 차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관심의 법은 그 사람, 즉 신수의 선법 중심은 망심을 제거하는 점진적 수행이라는 특색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사람들이 시시각각 주의하여 자기의 감정과 욕망을 없애고 언제나 무력이 사람의 마음에 침입하는 것을 막도록 하였다. 그는 진세 곧 속세 생활의 가치와
의를 부정하는 것을 통해서 심지 곧 마음자리에 자연 그대로 청정함을 지킬 것을 요구하였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신수 북종은 확실히 전통 열애선의 선법을 비교적 많이 계승하였다는 것이다. 그것이 의지하는 것은 사람들이 본래 가지고 있는 청정심, 깨끗한 마음이며 또한 스승의 가르침에 따라 외경을 뒤로 하고 마음을 관찰하는 점수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즉 신수의 선법은 열의 선법을 계승해서 점진적 수행의 특징을 갖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수의 선법이 관심법인데요. 마음을 관찰하는 방법인데 이 마음을 관찰하는 것을 점진적 수행으로 본 것입니다. 그러면 신수와 비교해서 해능선법의 특징을 말하면요. 해능은 식심견성과 도노를 강조합니다. 식심, 마음을 인식하고 견성, 성품을 볼 것, 그리고 도노, 단박의 깨달음, 단박의 깨우침, 이것을 강조합니다. 도노와 점수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신 용어이지요. 단박에 깨우치는 것을 도노라고 하고 점진적 수행을 거쳐 깨우치게 되는 것을 점수라고 합니다. 신수선법의 특징은 관심, 간정과 점수라고 말해지는데요. 마음 관찰과 간정은 청정한 마음을 간파한다. 마음을 관찰하다가 청정한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간파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 관찰과 청정심의 간파의 과정은 점진적 수행이 아니냐 이렇게들 역사학자들은 말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런 식의 차이를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해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수의 북종을 따르는 사람들은 왜 우리 북종에게 왜 도노가 없느냐? 우린 점수와 더불어 도노도 강조한다. 이렇게 말할 것이고요. 남정해능의 선법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도 우리가 도노만 시도하는 것이 아니다. 도노를 해도 그 이후에는 점수를 해야 하고 도노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루어질 때까지는 점수를 해야 한다. 도노와 점수는 함께 가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할 것입니다. 다만 경향상 그 비중을 한쪽은 도노에 한쪽은 점수에 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해볼 여지는 있습니다. 북종선과 남종선의 차이는 결국 열애선과 조사선의 차이이고요. 이것은 결국 점수와 도노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단박에 깨달음할 때의 깨달음은 그렇게요. 깨달음이라고 번역할 수밖에 없죠. 깨달음은 두 글자의 합성어예요. 깨트림 그리고 알게됨. 깨트리고 알게됨이 깨달음인데요. 뭘 깨트리느냐? 걱정, 근심, 번뇌, 망심, 번뇌망상 이것을 깨트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고 남는 마음, 이게 청정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망상을 깨트려 버리고 남는 본래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 또는 지각하는 것, 그것이 도노가 되겠습니다.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단박 어느 자리에서나 걱정, 근심을 탁 털어버리면 그 자리에서 청정한 마음이 보여지니까 내가 내 마음이 청정하다는 걸 알아차릴 수 있으니까 그게 도노이지 않느냐. 그리고 그 다음엔 그 청정한 마음이 유지될 수 있도록 수행을 계속하는 것, 그것을 점수로 한다.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사선과 분등선의 차이, 이것에 대해서 라이용하이라는 중국 학자는 도유시모와 수연이문의 차이로 설명을 합니다. 설명문을 보면요. 전기해능으로 대표되는 조사선 선법이 가장 중요시한 것은 도유심오이며, 도는 마음의 깨달음에서 유래하며 성불의 도는 마음의 깨달음에서 연유한다. 이러한 도유심오이며 직지심원 도노견성을 강조하였다. 직접 지적한다. 마음의 근원을 또는 근원적인 마음을 직접 지적한다. 큰 스님이 작은 스님에게 마음의 근원을 직접 지적해 줄 수 있겠죠. 호통을 치거나 소리를 치거나 하는 방식으로 그 방심하던 수행자로 하여금 자기 본래의 마음을 곧바로 되찾도록 만들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옛날 큰 스님들은 소리치기를 자주 했다고 합니다. 도노견성을 강조하였다. 단박 깨달아 성품을 보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 가운데 가장 관건은 심오이다. 마음의 깨달음인데요. 무엇이 주어가 되고 무엇이 목적어가 될까요? 마음이 깨닫는다. 무엇을요? 마음을 깨닫는 것이겠죠. 마음이 마음을 깨닫는 것. 그래서 주어와 목적어의 의미를 함께 갖도록 번역을 하면 마음의 깨달음, 마음의 증오 이렇게 되겠죠. 이때 의라는 소유격전치사 의라는 것이 주격과 목적격을 함께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해능이 말한 바와 같이 자기 마음 속으로부터 문득 진여 본성이 나타난다는 것이며, 진여가 단순히 대상세계의 참된 모습을 가리킬 수도 있지만 대체로는 대상세계와 하나가 되어 있는 참된 마음을 가리키기도 해요. 그래서 그것을 진여심 또는 심진여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진여본성이라고 표현했어요. 대상세계가 마음이 지어낸 것, 조작해내거나 제작해낸 것이라면, 즉 마음의 작품이라면 작품인 세계와 마음이 분리될 수가 없지요. 그래서 마음이 청정하면
대상세계가 청정해지는 것이고, 마음이 오염되면 대상세계도 오염되는 것이죠. 여기서 진여본성 이렇게 했는데 다른 말로는 진여심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 마음 속으로부터 문득 진여본성이 나타난다. 마음에 여러 자리가 있다고 그랬죠. 마음 자리 중에 가장 깊은 자리에 위치해 있는 것이 진여심이고 진여본성인데, 오염된 마음을 제거하면 그 사이로 진여본성이 나타나겠네요. 깨닫지 못하면 평범한 사람이고 깨달으면 부처라는 것이다. 이러한 수행법은 조사선이 일체를 자심자성에 귀결시킨 것과 나눌 수 없는 것인데, 귀결시켰다고 그랬어요. 자기 마음, 자기 본성애로 일체제법, 일체법, 일체세계를 귀결시킨 것과 분리되지 않는 것인데, 자심은 일체를 모두 갖추고 있어서 자심에서 노력하면 충분하기 때문이다. 자기 마음을 깨끗하도록 노력하면 마음이 진여심이 되는 것이고요. 마음이 나타내는 대상세계도 진여법계가 되는 것이겠네요. 진여세계, 진여법계. 우리가 용어상 구분하지만, 진여법계와 진여심을 용어상 구분하지만 분리 불가능한 두 개념이네요. 왜? 마음이 법계를 만들어내니까요. 제작해내거나 조작해내거나 지어내기 때문이죠. 자심은 일체를 모두 갖추고 있어서 자심에서 노력하면 충분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심에서 노력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깨달음이므로, 깨트려 알아차림이므로 조사선의 수행법은 거의 도유시모로서 포괄한다고 할 수 있다. 불도는 마음의 증오, 마음의 깨달음에 연유한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와는 다르게 분등선이 가장 중요시한 것은 본자, 천연이다. 본래 저절로 천연이다. 천연 그대로의 것,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자연 그대로를 천연 그대로라고 말합니다. 본래 저절로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미 일체는 천연을, 자연을 갖추고 있는데 인간이 어째서 수중으로 깨달음을 구하겠는가? 증오의 수행으로, 깨달음의 수행으로 깨달음을 구하겠는가? 모든 일은 인연을 따르고 흐름에 맡김으로 충분하니, 수연임은 그랬는데요. 연을 따라서 저절로 운행한다. 연을 따라서 임의로 운행한다. 이런 말인데요. 풀어서 인연을 따르고 흐름에 맡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순수하게 자연에 맡기고, 순임자연, 자연에 맡긴다. 맡길 임자를 썼네요. 조작을 가하지 않아 본원
자성, 천진, 부를 이루는 것이다. 본래 근원적으로 저절로 여기선 저절로는 아니네요. 본래 근원적으로 자기의 성품인 천진한 붓다를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조작을 가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노자의 무위자연 개념이 떠오르지요. 무위, 인위적이지 않다. 자기적이지 않다. 자연, 저절로 그러하다. 무엇이? 이 천지세계의 운행 방식이 무위자연이고 인위적임 없이 저절로 그러하고, 그렇다면 인간의 삶의 방식도 무위자연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임재종 계열의 분등선에서는 바로 이런 무위자연 개념에 유사한 수연이문 또는 순임자연이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이것이 삶의 방식이어야 하고 이것이 성불의 방도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임과 멈춤 등 일체의 동작들이 모두 보리도량이고, 보리를 수행하는 도장 또는 화엄조 현상으로 도량 이렇게 있는데요. 보리는 여러 의미가 있지만 1차적으로는 무분별의 지혜를 보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분별의 지혜의 도량이 된다. 그럼 2차적 의미의 보리는 뭐냐? 그러면 무분별 다음의 지혜인데요. 그는 후득지, 후득분별지 이렇게 말하는데요. 무분별지 이후에 얻어진 지혜를 후득지 또는 후득분별지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보리가 그러면 무분별지냐 후득지냐, 이거는 맥락에 따라서 우리가 알아차려야 할 것입니다. 물 깊고 장작 나르는 것이 모두 미묘한 도가 아님이 없으며, 옷을 입고 밥을 먹는 것이 모두 부처의 일이라고 하였다. 좀 더 볼까요? 한 번 더 설명이 나올 것입니다. 자, 정리가 됐네요. 열애선과 조사선의 차이는 점수와 도노의 차이이다. 조사선과 분등선의 차이는 도유시무, 간략히 말하면 도노와 수연임음, 쉬운 말로 하면 연을 따르면서 흐름에 맡긴다 라고 했는데, 이것은 후득지에 의거한 삶,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활하는 것이잖아요. 여기 보면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임과 멈춤 등 일체의 동작들, 앉아서 참선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죠. 평상스러운 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물 깃고 장작 나르고 똥 싸고 오줌 놓고 잠자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일상생활이죠.
일상생활이 도구라고 하는 것이니까 이거는 보통의 평범한 사람의 삶을 살라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무분별지를 거친 이후에 후득 분별지를 갖추고 생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수연이문이 분등선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면 선정의 역사는 어떻게 간략히 말할 수 있는가? 첫 번째 견해는 신수는 점수를, 해능은 도노를, 분등선은 수연이문을 중시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견해는 신수는 점수와 도노와 수연이문을 모두 중시했고 해능은 도노와 수연이문만을 즉 무분별지와 후득지만을 중시했고 분등선 곧 임지에서는 수연이문 즉 후득지만을 중시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말할 수 있다는 것이지 이게 참된 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노를 위해서 점수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점수 없이 도노만 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또 수연이문만을 중시했다? 도노가 없이 수연이문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점수 없이 도노가 이루어지나요? 그래서 결국은 신수나 해능이나 분등선이나 점수와 도노, 수연이문을 모두 중시합니다. 다만 자기 종파를 중요시하고 우월시하는 사람들이 자기 종파의 우월성을 위해서 차이를 내세우기도 합니다. 이런 차이를 소개하는 것이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냐? 그건 또 아니네요. 그건 또 아닌 게 우리는 구별하고 분별하는 방식으로 배움을 쌓아가지요. 물론 나중에 그 배움은 다 버려야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신수의 선법도 알고 해능의 선법도 알아야 하잖아요. 그러면 차이점을 알아야 그들 각자 고유한 점을 알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같으면서도 차이가 나고 차이 나면서도 같다. 이 정도로 다양한 선법의 상호관계를 이해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가능성의 관점에서 보면 점진적 수행을 하면 도노, 단박의 정우, 증명하여 깨달음이 가능하고 도노하면 수연임은 연에 따라 저절로 연에 따라 임으로 운행함 또는 인연을 따르면서 흐름에 이 운행을 흐름으로 보고요. 운행에 맡긴다. 이런 수연이문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행자가 해야 할 일은 이 세 가지 모두죠. 수연이문만 하겠다. 안 됩니다. 순간순간 도노가 있지 않으면 수연이문이 불가능한 것이고요. 순간순간 도노하려면 점수가 없으면 불가능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조사선과 분등선의 양명하기의 영향이 어떤 것인가?
살펴보겠습니다. 라이용하이는 좀 길어질 수 있을 법해서 여기서 마칠까요? 예. 오늘은 열애선, 조사선, 임재선, 다른 말로 분동선, 이 세 선법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수고들 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